이번 영상에서는 표본 추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추출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예시는 공장에 있는 박스들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아는 형의 이제 유통공장에서 하루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장을 이전하는 그런 알바였어요. 근데 이제 박스들을 이제 트럭에 실어가지고 다른 공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같은 박스들이 있는 게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크기의 박스에 동일한 내용물들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굳이 박스들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안에 어떤 내용물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것들을 보고 그냥 개수를 편하게 세거나 아니면 평균을 내는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추출 과정도, 그러니까 표본 추출 과정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통계학자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표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동일한 박스처럼 동일한 요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일한 요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 3을 뽑았는데 3으로 쭉 도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 하에서 뽑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상자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똑같은 상자들로 구성이 된 표본을 원하지, 이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크기가 다른 상자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요소들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 예시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상자 예시를 들었던 거는 동일한 위상을 가진 요소들을 뽑는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실제 표본 추출 과정에서는 어떻게 만족을 시키는지 이 위에 있는 제목들,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소가 9개로 이루어진 모집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크기가 3인 표본을 뽑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표본을 뽑을 텐데, 각 요소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하나를 표본해서 3을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3을 뽑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3을 뽑고 나서 3을 돌려놓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그 두 번째 요소로 6을 뽑았을 때 이 6은 3을 뽑았을 때와 확률이 다릅니다. 즉 다른 확률 아래에서 뽑히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예시로 살펴보면 상자의 크기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3을 뽑을 때는 총 9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것이 이 3이란 요소가 뽑힐 확률이었는데, 3을 돌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가해졌죠. 그래서 두 번째 6을 뽑을 때는 아까처럼 9개 중에 1개를 뽑는 확률이 아니고 3을 제외한 8개 중에 1개를 뽑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3을 뽑았던 확률과 6을 뽑았던 확률이 달라지고, 이는 상자의 크기가 다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3을 뽑고 그대로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닌, 3을 뽑고 나서 얘를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6을 뽑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할 텐데요. 한 요소를 뽑아 놓고 그 요소를 다시 돌려보내므로써 다음 요소가 뽑힐 확률이 지금 뽑았던 애의 확률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3을 돌려놓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3을 처음에 뽑았던 확률은 9분의 1이고 다시 3을 돌려놨으니까 다시 9개 요소가 채워져 있죠. 그래서 6을 뽑았을 때도 확률은 9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상자를 이렇게 예쁘게 2개를 뽑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 랜덤리스라고 적어놓은 무작위 추출이고요. 물론 뽑을 때 이 동일한 확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뽑는, 그러니까 집히는 대로 막 뽑는다, 무작위성을 있게 뽑는다는 것이고, 집히는 대로 막 뽑는다는 표현은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스프에서 국을 뜰 때 국을 이렇게 잘 휘저은 다음에 뜬다,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만 계속 뜨는 것이 아니고 한번 뽑고 나서 또 잘 섞은 다음에 뽑는다, 이런 개념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여기 써놓았던 IID 가정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쓰면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이라고 적었는데요. 결국에는 말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independent는 결국엔 독립성이라는 말이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을 뽑아놓고 다시 갖다 놓기 때문에 이 뒤에 6이나 아니면 뒤에 세 번째 뽑을 어떤 요소가 앞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영향을 받는 상황은 돌려놓지 않아서 첫 번째는 9분의 1 확률을 뽑혔는데 두 번째는 8분의 1 확률을 뽑히게 되면 이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려놔서 똑같이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뽑힐 애가 첫 번째 뽑히는 사건에 대해서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identically distributed는 결국에는 동일한 집단에서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자에 있려면 예를 들면 동일한 그 박스지 그걸로 접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뭐 하얀 박스지로 접고 어떤 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노란 박스지로 접게 된다면 당연히 상자를 접어놨을 때 하나는 하얀색일 거고 하나는 노란색일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용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동일한 요소들이 이렇게 뽑히도록, 그러니까 동일한 요소라고 하면 3이 계속 뽑힌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일한 확률로 독립적으로 뽑힌 애들을 잘 모아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잘 모여서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 이게 확률적 나중에 추론을 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전제가 되는 그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